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전 세계 1억 부 판매된 최고의 인간관계 바이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의 모든 내용을 낭독하진 않고요. 핵심 내용과 기억하고 싶은 사례들 위주로 낭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논쟁을 피하라.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 런던에서 나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당시 나는 로스 스미스 경의 매니저였다. 로스 경은 호주 사람으로 전쟁 중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공군 조종사로 활약했다. 평화선언이 이루어진 얼마 후 그는 30일 만에 세계의 반을 돌아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러한 일은 이전에는 꿈도 못 꾸던 것이어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다. 호주 정부는 5만 달러를 내놓았고 영국 왕은 그를 기사로 임명했다. 한동안 그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다. 대영 제국의 린드버그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 로스 경을 위한 연회에 갔다. 저녁을 먹는 중 옆에 앉은 사람이 유명한 경구,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신이다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했다. 틀렸다. 나는 알고 있었다. 확실히 알고 있었다. 내가 옳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갖고 내가 우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해서 그가 요청하지도 않고 반겨주지도 않았는데 굳이 나서서 그의 오류를 고쳐주려고 작정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뭐라고? 셰익스피어였다고? 그럴 리 없어. 말도 안 돼. 그 말은 성경에 나온 거야. 난 알고 있다니까. 이 사람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왼쪽에는 내 오랜 친구 프랭크 게몬드가 앉아 있었다. 게몬드 씨는 몇 년에 걸쳐 셰익스피어를 연구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꾼과 나는 이 문제를 게몬드 씨에게 판정해 달라고 하는데 동의했다. 게몬드 씨는 이야기를 듣고 식탁 아래에서 나에게 발길질을 한번 하고는 말했다. 내일 네가 틀렸어. 이 신사분이 오라. 성경 말씀이야. 그날 밤 집으로 오는 길에 나는 게몬드 씨에게 말했다. 프랭크, 그 말을 셰익스피어가 썼다는 건 너도 알잖아. 그럼 물론이지. 그는 대답했다. 햄릿 5막 2장이지. 하지만 데일, 우린 즐거운 연애에 손님으로 간 거잖아. 왜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널 좋아할까? 그냥 체면을 살려주면 좋잖아. 그 사람은 네 의견을 묻지도 않았어. 원치도 않았고. 그런데 왜 그런 사람과 논쟁을 해? 예리한 칼날은 피하고 부는 법이야. 예리한 칼날은 피하고 보라. 이 말을 한 사람은 지금은 가고 없지만 그가 가르쳐준 교훈은 계속 남아있다. 정말 필요했던 교훈이었다. 나는 당시 못 말리는 논쟁의 달인이었다. 어릴 때 나는 형과 은하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논쟁했다. 대학에 가서는 논리학과 논증을 공부했고 토론 대회에 나가기도 했다. 나중에는 뉴욕에서 토론과 논증을 가르쳤다. 이야기하기도 창피한 말이지만 한때는 그 주제로 책을 한번 써볼까 생각도 했었다. 그 이후로 나는 수도 없이 많은 논쟁을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거기에 참여도 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기도 했다. 그 결과 내가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방울뱀을 피하듯 지진을 피하듯 논쟁을 피하라. 논쟁이 끝날 때 논쟁을 벌이던 사람 중 열의 9은 자신이 절대 옳다는 확신을 더욱 굳힌 상태가 된다. 논쟁은 이길 수 없다. 논쟁에 지면 진 것이고 이긴다고 해도 진 것이다. 왜냐고? 글쎄, 다른 사람에게 승리를 거두고 그의 주장에 구멍을 숭숭 뚫어놓고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다고 치자.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가?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떤가?
당신은 상대방이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승리에 분개하리라. 자신의 의지에 반해 설득당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이었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논쟁하고 지지 않으려 애쓰고 반박을 하면 때로는 승리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호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승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스스로 판단하라. 무엇을 원하는가? 학문적이고 극적인 승리를 원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호의를 원하는가? 둘 다 얻을 수 있는 경우란 많지 않다. 보스턴 트랜스크립트지에 한때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여기에 윌리엄 제이의 시신이 묻혀 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다. 그는 옳았다. 정말 옳았다. 그가 살았을 때는. 하지만 이제 그는 죽었고 그는 틀렸다. 당신은 옳을 수 있다. 당신이 주장을 펼치는 동안은 정말 옳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문제라면 당신의 옳고 그름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드로 윌슨 내각의 재무장관이었던 윌리엄 G. 메카두는 정신없이 정치에 몸담은 결과 논쟁을 하는 어떤 무지한 사람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무지한 사람이라고? 메카두 씨는 점잖게 말했다. 내 경험에 따르면 말싸움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지능지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폴레옹 가문의 수석 시종이었던 콩스탕은 조세핀과 당구를 치는 일이 많았다. 콩스탕은 나폴레옹의 사생활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조금 더 잘 쳤지만 그녀가 항상 나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녀는 비길 데 없이 즐거워했다. 콩스탕으로부터 절대로 변함없을 교훈을 배우도록 하자. 우리의 고객이나 연인이나 남편, 아내가 혹시라도 우리와 논쟁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논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자. 부처는 말했다. 미움으로는 절대 미움을 끝낼 수 없다. 사랑으로만 미움을 끝낼 수 있다. 오해는 절대로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요령이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그 마음을 달래는 재주가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공감하며 문제를 보겠다는 욕망이 있어야 한다. 링컨은 한때 한 육군 장교를 야단쳤는데 그가 동료와 격한 논쟁을 벌였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링컨은 말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개인적 논쟁에 허비할 시간은 없다. 하물며 감정이 상하고 자제력을 잃는 것과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여유는 더더욱 없다. 당신과 상대가 거의 비슷하게 옳다면 아무리 큰 건이라도 양보하라. 당신이 분명히 옳더라도 사소한 건이면 그냥 양보하라. 길에 대한 권리를 놓고 개와 다투다가 물리느니 그냥 개에게 길을 내주는 편이 더 낫다. 개를 죽여봐야 물린 상처가 저절로 낫지도 않는다. 따라서 첫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1. 논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주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